제6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8회인데요. 문제를 다 풀어보셨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69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1년에 6회를 시험을 봤는데 이제부터는 1년에 4회로 요렇게 굳어졌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인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때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6 번,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장소가 많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는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6번 시험 봤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1 년에 4번 시험 보게 됐죠. 원래 이제 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쉬웠다가 어려웠다, 쉬웠다가 어려웠다 이런 경우가 인제 반복이 됐다면 이제 요번 시험 68회가 기점이었는데 요것이 쉬웠어야 되거든. 그런데 조금 쉽 '쉬웠다?' 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좀 어려운 쪽에 가까웠던 그런 회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굳어졌어요. 이제 4 회차 시험을 보는데 1 년에 4번 보는데 이때 인제 3 회는 이 68회와 같은 난이도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 회차가 쉽게 출제가 될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인제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69회는 68회하고 비슷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1 번 가시대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항상 유물 유적 문제죠. 그래서 청동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청동기 다음에 신석기. 자, 지금 보면 역시 고인돌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박물관에서 유네스코 등재된 고인돌 유적을 소개하는 전시전을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고 고인돌은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그러니까 인제 당연히 청동기. 그렇다면 이제 쉽게 나왔네요. 1번 반달돌칼로 별을 수확했다. 청동기. 그래서 1 점. 1번 문제에서 3 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반달돌칼로 별을 수확했다. 그래서 청동기 때 추수를 했던 농기구. 자, 소를 이용하여 깊이 관리를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그냥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6 세기. 그런데 깊이 관리가 일반화되었다. 깊이 관리했다 그러면 고려시대. 자, 주로 동굴이나 가까이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육했다. 철기시대. 그쵸? 옷을 만들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신석기.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궁궐 안에 있었던 내용이네요. 순자와 대화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할아버지 왕이 어떻게 되셨나요? 할아버지가 왕이네요. 그렇죠?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국경 수비를 맡았다가 준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누구예요? 위만이죠. 그렇죠?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왕검성을 중심으로 기반을 정비하고 백성을 받아들여 나라의 내실을 다졌다.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위만조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만조선, 다시 얘기해서 고조선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위만조선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율령을 반포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삼국시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실제로 고조선도 율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조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 보면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조선 이전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정답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다 뭐 요런 거. 이 1 번에 대한 요 문제는 쪼끔 문제점이 보여요. 그렇죠? 자, 2 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라고 해서 신라. 내신 좌평, 상좌평, 백제. 그렇죠?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단다라고 조선,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4 번이 정답이고요. 지방이 여러 성의 욕살, 철역은지 요것은 고구려의
장수, 직함이지요. 그렇죠? 욕살 처리역 용지. 그래서 고구려.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는 1번을 찾으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요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조법 기준으로 잡는다면 단군 조선 때도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니까 1번은 이제 정답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4번이 확실하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를 찾아라라는 거죠. 산릉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지역. 동이지역 삼국지에서 동이지역. 그럼 연맹국가네요. 우리가 1번에 유물유적 문제 나오고 2번에 고조선 나오고 3번에 연맹국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30회 이전 시험에서는 그렇게 계속 출제를 했는데 고조선 아니면 부여 고조선 아니면 연맹국가 둘 중에 한 문제만 출제를 했는데 두 개를 같이 냈어요. 그렇죠? 2번은 고조선, 3번은 연맹국가.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순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고조선도 나오고 연맹국가도 나와야 되는데 자, 아무튼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니까 어디예요? 부여죠. 성품 굳세고 용감하고 근엄하고 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은력 정월에 제천 행사를 지냈다. 그렇죠? 영고지요. 12월 달에 영고. 그래서 부여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는 사만이죠.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건 옥저고요.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것이 이제 부여지요. 그래서 3번이 정답. 단과반이 출제가 됐죠. 단군과마 반업이 동해. 그리고 왕 아래 상가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상가 요건 모르겠다. 그런데 상가 다음에 고추가 그렇죠. 상가 고추가 고구리요. 그러니까 정답은 부여 3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4번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이 4번 문제 보자마자 좀 황당하죠. 당황스럽고 그렇죠. 야, 이런 문제도 원래 3점 줘야 돼요. 3점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려워하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는 저는 이제 요거 뭐고 이렇게 풀겠지만 시험장에서는 바로 대입해서 푸셔야 돼요. 자, 가에서 마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보면 공주 나와 있고 부여 나와 있고 여기는 잘 출제는 안 돼. 그런데 익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제라고 출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공산성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웅진성이라고 하는 곳.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곳. 그렇죠? 부소산성. 자, 이 부소산성은 사비성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소산성 하나만 가지고 사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사비성이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 능산리 고분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주에는 송산리 그리고 부여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있죠. 그래서 굴식 돌방무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왕궁리 유적은 익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웅진성이라 불리기도 했다라는 거 정답. 옳은 설명.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자, 4번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았다. 벽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뭐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답. 옳은 거. 성왕이 전사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에서 전사하면 큰일 나지. 그렇죠? 관산성에서 전사를 하죠. 그래서 옥천에서.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자, 아니 만약에 이 답이 정답이라면 답은 여기에서 전사하면 이게 함락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비성 함락되면 이게 끝났다는 백제가 끝났다는 건데 하여튼 정답이 될 수가 없어. 되면 안 되고. 자, 라번 사신도 벽화가 남아있는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다. 자, 굴식 돌방무덤이니까 벽이 있겠지요. 그렇죠? 자, 수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가 됐는데 수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수도할 때 그렇죠? 그 수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부는 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익산으로 천도하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여기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익산의 왕궁리 왜 이름이 왕궁리냐면 지금도 있어요. 왕궁리라고 있는데
천도를 하려고 했었던 곳입니다. 결국엔 이제 실패, 천도하지 않았지만 천도를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궁리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수부라는 글자는 수도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찌 됐건 요것과는 관련이 있지만 틀린 것이니까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에요. 이런 건 어렵죠. 자, 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통적인 문제죠. 이런 거를 3점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꼭 2개 막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하나 찾고 그 사이에 찾으면 몇 개를 찾아야 돼. 거기에다 여기 분석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3점을 줘요. 자, 가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그러니까 이제 백제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대하성의 싸움을 되갚으려고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를 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신라얘기죠.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가지고 원군을 요청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대하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도독의 풍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이 아내가 누굽니까? 고타소 김춘추의 딸이었죠. 그래서 지금 원군을 요청해서 떠나는 그 모습이에요. 고구려에. 자,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만약 폐하께서 천조의 군사를 빌려주시오. 흉악한 무리를 그러니까 이거 천조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흉악한 무리를 없애주지 않으신다면 저희 백성 모두 포로가 될 것이니 그렇다면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술직도 그게 뭐예요? 제후가 입주해서 천자에게 맡은 직무를 아뢰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가지고 인사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당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정을 허락하였다. 이건 뭐예요? 나당 연합이 결성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648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1번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면 이 안승 얘기가 나온다면 일단은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그리고 문무왕이 지금 등장하면 어떻게 해? 김춘추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이 문무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이후의 사실이다라는 거죠. 틀렸고요. 안시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당나라를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시성 전투잖아요. 그렇죠? 자, 안시성 전투는 언제 있었다? 645년. 그런데 지금 고구려의 원군 요청했고 나당 동맹. 그게 나당 동맹의 기준에서 봤을 때 왜 당나라가 연합을 했느냐? 신라하고. 그렇죠? 백제를 친 다음에 고구려를 칠 것이다라고 하니까 고구려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당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놔두고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부여풍이라고 하면 일단 이때 백제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백제 부흥운동이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 상전을 했다. 이것은 그 신라와 백제의 마지막 전투니까 이 뒤에 나와야죠. 그렇죠? 진흥왕이 대가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것은 훨씬 이전 상황이잖아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확실하게 아니니까 이거밖에 없네라고 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 문제.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최치원이 지은 해인사 묘길상 답기에는 진성여왕이 다스리던 시기네요. 그래서 이 신라 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신라 말을 물어보는 경우가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왕권이 추락했고 권력 다툼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힘들고 이런 모습이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신라 말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호족이 출현을 했다, 육두풍과 뭐 했다, 선종이 뭐 등장했다 이런 여러 가지 신라 하대 상황이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량과 흉년으로 악중에 악이 없는 것이 없고 도처에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은 시신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처절하고 비참했느냐 이런 모습 신라 말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광이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강의 세소고개는 화랑도의 지침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화랑도의 지침서니까 화랑도를 공인했을 그 당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신라 상대 정도를 우리가 찾으면 되고요. 자,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6세기 때잖아요. 신라 상대입니다. 그렇죠? 자, 원종과 에노의 난 이거 꼭 나오잖아요. 신라말 하면 꼭 이제 하나의 세트처럼 출제가 되는 거. 자,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서 국사를 편찬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라의 국사 편찬 이것은 신라가 전성기였을 때 그러니까 신라 상대입니다. 그렇죠? 이때 역사를 편찬하고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목탑 이것은 이제 문화평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잖아요. 신라 상대의 선덕여왕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지요. 자, 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제 신라 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라 꼭 물어보는데 이때 꼭 발해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맞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가의 대표적 생활 유적지인 봉황대가 회원이 패총에 합쳐져 김해 가야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문제가 나오겠지. 자,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김수로 왕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 전해진 어떤 가야야? 금관가야예요. 그렇죠? 집사부 비롯한 14부를 둔 것은 신라지요. 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던 건 고구려고요. 대가들이 사자주의 선인을 거느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구려. 그렇죠? 자,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낭낭, 외 등에 수출했다. 이것이 이제 가야죠. 그래서 가야 중에서도 어떻게 정확하게 따지면 금관가야. 그래서 전기가야가 번성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만,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 되겠죠. 어찌 됐건 이제 4번 정답이고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던 건 백제지요, 그렇죠? 사씨, 백씨, 연씨 뭐 이렇게 해서 자. 4번이 정답 가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야는 판갑옷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독특한 문제. 자, 8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왕을 찾아야 돼요. 자, 왕의 이름은 구부인데 우리가 모르죠. 고국원왕이라고 하니까 고국원왕은 고구려. 그렇죠? 고국원왕의 아들이래요. 신체가 장대하고 웅대한 지략이 있었습니다. 자, 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서 불상과 경문을 주었다라는 거죠. 왕이 사신을 보내 답례로 박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용이에요. 고국 원왕의 아들이면서 불교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율령 불교 태학 누구의 4세기 소수리망입니다. 그렇죠? 자, 소수리망 그리고 소수리망의 동생이 이제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고국 원왕의 원한을 갚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소수리망. 자, 1번 대학을 설립했다. 소수리망이네요. 1번이 정확하게 정답. 그래서 율령 불교 태학 꼭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것은 장수왕. 서안평을 점령해서 미천왕이 있죠. 영토를 확장했다. 공격과 점령은 틀렴. 그렇죠? 자, 공격했으면 동천왕이고 점령했잖아요. 미천왕. 자,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는 광개토대왕이겠죠. 을파솔 등용해서 진대법은 2세기 고국 천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빈민구제. 그래서 1번 소술왕 정답. 이건 쉬운 문제. 그래서 1점. 자, 9번 문제입니다. 밑줄 기운 교서를 내린 왕의 재위 기간 내에 볼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왕을 찾아야 돼요. 자, 상평창을 양경과 12목이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교서를 내렸다. 한서 식화지에 그 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 곡식을 풀거나 거두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평창이 하는 일, 물가 조절기구. 그렇죠? 경시서에 맡겨서 곡식을 풀거나 거두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시기는 언제요? 고려. 그리고 누구 때입니까? 체제 정비를 완성했던 성종이에요. 자, 1번 서적포에서 책을 인쇄하는 관리 국정 출판소 서적포 숙종 때 그 뭡니까? 관학진흥책의 일환이지요. 국자감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사 성종 때 국자감 있었으니까 있겠죠. 양현구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종 때 구제학당에서 유교 경정을 읽는 학생은 훨씬 이후죠. 문종 때 구제학당 그렇죠? 최충.
청연각 소장 도서를 분류하는 학사. 청연각 예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다 관악지능책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됐건 우리가 성종을 찾아야 되니까 성종을 찾았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10번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국가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역사를 찾아서라고 영광탑이 출제가 됐습니다. 영광탑 딱 나오면 어느 나라죠? 발해입니다. 그렇죠? 영광탑은 중국 지린성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에 있으며 벽돌 쌓아 만든 누각 형태의 전탑이고요. 지하에 무덤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국에서 조사해서 이게 발해탑이구나라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해 관련된 탑 문제가 나올 때는 꼭 영광탑만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이곳은 뭐예요? 이불병좌상이죠. 그래서 발해불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은 뭡니까? 고려시대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죠. 고려. 자, 이것은 고구려 영가천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신라죠. 그래서 불국삼, 석굴암 본전부리고 요것은 왠지 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잖아요. 고려 원 간섭기 때. 그렇죠. 그래서 금동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꼭 이제 영광탑 나오면 이불병자상이 꼭 세트로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오케이. 10번은 1번이 정답. 11번으로 갑니다. 자, 가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공은 대송 강남 천주 출신입니다. 예빙성 낭중에 임명하고 지판체를 내려주었다. 모르겠다. 근데 송나라도 있고 뭐 낭중 모르겠다. 이것은 고려의 귀한 최인범의 묘지명으로 현존한 고려시대 묘지명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려시대는 뭐 우리가 찾은 것 같고 노비안검법을 실시한 누구예요? 광종이죠. 그리고 쌍기. 그래서 쌍기가 귀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시험. 그렇죠? 과거제. 그래서 고려 광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승루가 시무 28조는 성종 때고요. 경기 안에서 과전법이 실시된 게 지금 나오면 안 되지. 과전법은 고려 말 중에서 말이잖아요. 그렇죠? 고려 멸망 1년 전 1391년. 자, 신론이 변짐 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그래서 권문서족의 이 부정축제한 것을 다 수거하는 작업을 했었죠. 공민왕 때. 자, 빈민구제 기관인 흑창이 처음 설치됐다. 흑창하면 태조, 의창하면 성종. 그렇죠?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던 광종입니다. 그렇죠? 광종. 그리고 황제를 칭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불러요? 칭제건환. 그렇죠? 그래서 5번이 광종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자, 12번 문제입니다. 가시대 지방 통치 체제 시대를 찾아야 되고. 자, 지금 보면 해음령, 파주의 해음원지, 고지도가 뭐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개경이 나와 있어. 그렇죠? 동그라미 크게. 개경으로 가는 주요 길목인 해음령에 세워졌던 해음원에는 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숙소와 사원이 있습니다. 해음원지를 통해 개경, 남경, 동경 등이 설치되었던 어느 시대의 원의 모습을 마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고려 시대예요. 그렇죠? 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지역. 그렇죠? 전국에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건 신라지역. 그래서 오소경은 그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행정구역으로 양부곡 소가 있었으니 이것이 고려시대잖아요. 그래서 3번 정답. 지방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둔 것은 신라 때부터 두었어요. 그렇죠?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 이것은 근현대사 가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2차 가부개혁 때 이렇게 시행했던 조선 후기. 그렇죠? 조선 마렵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고려시대 찾는 문제입니다. 자, 13번. 와, 이 순서 맞추기죠. 자, 순서 맞추기인데 3점이라고 하면 일단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한 시대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가번. 금의 군주 아구타, 아골타 이렇게 부르죠. 국설본에 이르길.
형인 금 황제가 아우인 고려 국왕에게 문서를 보낸다. 이제 거란을 섬멸했으니까 고려는 우리와 형제 관계를 맺어 대대로 우호 관계를 맺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를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대 요구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윤관이 여진인 포로 말, 소 등을 조정에 바치고 윤관이 지금 여진을 쳐서 다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죠. 영주, 북주, 웅주, 길주, 함주, 공엄진에 성을 쌓았고요. 공엄진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고 지금 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죠. 남쪽 병경 남쪽의 백성을 옮겨 살게 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관이 여진을 토벌한 다음에 동북 구성을 확보한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정지상 등의 왕에게 아뢰기를 대동강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있었으니 신령스러운 용이 침을 토하는 형국으로 천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심에 응답하고 백성의 뜻에 따르시어 금을 제압하소서라고 금나라를 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서경천도 운동,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하면 맨 처음에 여진과 고려의 그 갈등이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격을 해서 이렇게 제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놈들이 커가지고 금이라고 한 다음에 4대 요구를 했는데 이때 집권자가 누구였어요? 이자겸이었잖아요. 그 이자겸이 뭐 손해나는 짓을 왜 그래서 수용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왜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는지 아느냐 왕권이 떨어지고 이것은 개경의 지덕이 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다가 되어지요. 나가다 3번에 있습니다. 자, 이 1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기억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은 별자리를 새긴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문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입니다. 돌에 새겼다. 그렇죠? 이름은 천문 영상을 12개 분야로 나누어 차례로 늘어 놓았다는 뜻이래. 한국 역사에서 천문에 대한 또 다른 사례. 그래서 천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문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잖아요. 자, 고구려 무용청에 별자리를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별자리 나왔으니까 천문이죠. 이거 맞고요. 삼국사기의 일식, 월식에 대한 많은 관측 기록 역시 천문이잖아요. 충선왕은 서운관에서 천체 운행을 관측하기로 하늘 움직임 천체 천문. 선조 때는 날아가서 폭발하는 비격 진천례는 무기잖아요. 이건 임진왜란 때 선조 때 이장손이 만든 거.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게 막 쇠, 뭐라 그럴까, 날카로운 쇠가 막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심지에다 불을 칙 붙여가지고 이제 쭉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서 여기서 빵 하고 터지는데 올라가서 팡 터지면 여기에서 튀어 올라가서 터져요. 요게 이제 비격 진청례죠. 아무튼 무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 4번입니다. 홍대용이 의산문답을 통해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천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4번이 무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 군사조직이 출제가 됐어요. 군대가 출제 그 앞부분에서 군대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막 중앙군 물어보고 지방군 물어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이것은 태안마도 사무선에서 발굴된 죽찰입니다. 적외선 촬영 기법을 통해서 상어를 담은 상자를 우 땡땡 별초 와 요거 모르면 어떻게 집에 보낸다는 문장이 확인되었고 우 땡땡 별초는 우별초로 해석되는데 우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이 조직한 무엇입니까? 삼별초죠. 그래서 삼별초는 최우가 강화도로 가서 자신의 사병 집단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밤에 특별히 보초를 서라라고 해서 야별초를 만들었는데 이게 커져서 좌별초, 우별초로 됐죠. 그래서 신의군이 이렇게 포함돼서 세 개가 삼별초가 되었다라는 설명. 그렇죠? 삼별초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했다.
후금이 나와요? 이게 조선 얘기가 지금 왜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영청 뭐 경우에 따라서 총영청, 수어청도 있겠지만 어영청이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어영청을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의 원정가고자 만든 것은 뭐예요? 정동행성입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것은 어디를 치기 위한 거예요? 여진을 치기 위했던 윤관이 숙종에게 건의해서 만든 거죠. 별무반. 자,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했던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4번이 정답. 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부대. 군이 몇 개야? 이걸 꼭 알아야죠.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2군입니다. 2군. 그래서 고려의 중앙군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고려 시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삼별초를 물어보니까 4번이 정답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5번도 고려시대, 4번도 고려시대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삼별초에 고정돼서 풀었다면 쉬운 문제였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1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아래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시기를 찾아야 돼요. 윤소는 응방을 관리했대요. 와, 응방이 언제 있었던 거야? 원간섭기 때. 그렇죠? 네. 유청신은 몽골어를 익혀서 와, 그렇죠? 원의 사신에 가서 공을 세우고 충렬왕의 총애를 받아 장군이 되었다. 우리가 고려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몽골어나 이런 거나 몽골 글, 몽골어 뭐 이런 거 배우자. 그럼 출세한다라고 했던 원간섭기 때요. 기철 권문세족이 대표지요. 그렇죠? 기왕후의 오래비. 자, 형제들은 누이 동생 원순제의 황후가 된 후 국법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렸던 원간섭기 때 얘기입니다. 자, 왕조규철을 이용하는 정감록은 조선 후기. 대각국사 의천이 애동천태종을 개창했다. 고려 시대는 맞아요. 그렇죠? 고려는 맞는데 이때는 고려 후기고 이때는 고려 전기니까 탈락.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처럼 번졌지요. 그렇죠? 이것이 원간섭기.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망이 망소이가 붕괴했다. 이것도 고려시대예요. 하지만 무신 집권기 때. 그렇죠? 상민층이 납속과 공명을 활용해서 그래서 상민이 등장을 했어. 납속 공명첩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원간섭기 시기는 3번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2023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인세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전에서 무엇이 공개됐는데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 술보다 100여 년이 빨랐던 우리의 것이죠. 그래서 동양의 보물전 이 50년 만에 대중에 전시가 되었다. 승려 100군이 편찬한 불서로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했다라는 거죠. 뭐예요? 직지심체요절. 한동안 안 나오다가 출제가 됐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출제가 잘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신미양요 때 미군이 탈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수자기 그렇죠? 그래서 어제연의 수자기를 이때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이것이 정확하게 정답이죠.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했던 목판으로 되었던 초조 대장경 현종 때. 자, 장영실, 이천 등이 제작한 활자로 인쇄하였다. 이 활자가 어떤 활자입니까? 세종 때 찍어낸 갑인자예요. 갑인자로 되어 있다. 자, 일단 뭐 고려 조선이니까 탈락이지.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었던 뭡니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얘기하고 있지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불시잡변을 지었다. 그래서 불교를 비판했다. 정도전이죠. 도성의 축조 계획을 세우고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지었고 그 편전 이름도 근정전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도성의 사대문 이름도 정도전이 다 지었고 하지만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던 안타까웠던 정도전. 호는 뭐지요? 삼봉. 그래서 삼봉집. 자, 1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은 주세붕. 그렇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변찬했다. 성종 때 신숙주. 잘 나와요. 자, 2번 선택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 우리 시험에서 성악십도를 지어서 군주의도를 도식으로 설명했던 이황. 그렇죠? 성악지비오는 이이. 자, 조선 경국준을 저술해서 통치체조 정비에 기여했다. 누구예요? 정도전.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 경세유표를 집필해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누굽니까? 정약용.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중요하네. 1번부터 5번. 그러니까 요번 시험에는 버릴 게 없어요. 이거 다 시험 문제 잘 나온 선택지. 그렇죠? 정답은 4번. 자, 19번 문제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줄기파적도. 그래요? 근데 그림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보자. 이 그림은 이시애가 일으킨 반란을 좌대장 어유소가 진압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시애는 무엇에 호패법 제실시 등 중앙의 통제 강화에 반발해서 한길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조 때입니다. 그렇죠? 이시애 난은 진짜 간간히 출제가 되는데 요번에 출제가 됐어요. 자,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를 주저하였다. 태종이잖아요. 갑인자는 세종, 개미자는 태종.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 세조.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져야만 이런 토지 제도를 성공할 수 있잖아요. 2번이 정답.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 편찬하기 시작은 세조, 완성 반포는 성종.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했다. 기후약조도 광해군 때인데 기후약조 시험지 잘 나와요. 그렇죠? 패비윤 씨가 사사사건을 빌미로 갑자서화를 일으켰던 거는 언제예요? 연산군 때예요. 그래서 세조에 대한 문제 2번이 정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좀 어려웠다라고 느꼈을 문제. 자, 20번 문제 40번이 아니고 20번. 가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딱 관복 보니까 조선시대는 같아. 그렇죠? 전쟁과 귀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전쟁 당시에 일본군 사야가는 조선에 항복한 후 조총기술 보급을 기여했고요. 이후 공을 인정받아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야, 출제가 진짜 안 되다가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예요. 김충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외군이었는데 외장이었는데 투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관군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명예장수로 어디에 이제 파악했지. 임진왜란에 참전한 천만리는 평양성, 울진성 등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조선에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도 귀화를 했구나. 그래서 일본인 중국인인데 우리나라에 귀화했으니까 우리 조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나선정벌의 전적지를 검색한다. 나선정벌이라고 되면 벌써 시기부터 틀려요. 그렇죠? 효종 때 이제 북벌의 일환으로서 만들었던 조총부대가 활동을 했던 것이고 북학론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 이때는 명나라가 있잖아요. 북학이 이렇게 이제 막 조금씩 이제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할 때는 청나라가 있을 때예요. 그렇죠?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니까 요것과는 관계가 없고 명량해전의 승리 요인은 누구? 이순신. 이순신 하면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삼정이정청의 활동 내용을 찾아본다. 삼정이정청은 임술 농민봉기 때, 철종 때 임술 농민봉기 때 삼정문란을 시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기구. 사군과 육진을 개척한 과정은 세종 때니까 일단 뭐 시기부터 맞지 않아요. 그렇죠? 최윤덕, 김종수에 의해서 사군과 육진이 개척되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 21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 와, 이거는 뭐가 이렇게 어렵냐? 그렇죠? 문학이 어려워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해설만 보면 되겠죠.
가의 활동이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기구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글자니까 사람일 수 있겠죠. 누가 가가 만년에 지리산 기슭 산천제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진짜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 다 틀렸을 것 같은데 지리산에 빗대어 자신의 높은 기상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호는 낭명이에요. 낭명. 낭명하면 바로 나와야 돼. 조식인데 자, 조선 중기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평소 경과 의를 강조하면서 학문의 실천을 강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인, 조식을 빗대서 이제 북인에 대한 별명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칼을 찬 선비. 그렇죠? 그래서 칼을 찬 선비다. 요것이 이들의 이제 별칭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조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곽지우, 정인원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죄다 누굽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북인 1번이 정답. 2번 기기도설 참조에서 거중기는 조선 후기 정리학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위훈삭제를 주장해서 훈구 세력의 반발을 샀다라고 조광조지요. 북학의를 저술해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관장했다. 북학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제가예요. 그 박제가가 북학의를 저술을 하면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관장을 했던 중상학파 실학자지요.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던 정제두. 소론학자들이 이제 가서 스승님과 같이 공부하자. 그리고 가계 형태로 공부했었던 양명학. 지금 보면 북인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조식에 대한 설명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좀 어려웠던 문제. 자, 22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조선 전국적인 규모의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와, 여론조사래요. 자,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왕의 모습에서 민번 백성 중심 의미를 생각해 본다. 왕은 관리와 백성을 대상으로 공법 시행에 대한 전국적인 찬반 조사를 명했고요. 호주에서 찬성 9만 명, 9만 8 그러니까 뭐 거의 10만 명이죠. 반대 뭐 8만 명이라는 결과를 보고했고요.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서 토지의 비옥도와 풍요에 따라 조세를 자등징수했다. 이건 뭐예요? 세종 때 공법,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년 그냥 자 세금 이렇게 하자 그래서 통보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시에 그 서울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서울의 인구 16만 명 거의 20만 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예요. 지금 뭐 전화 돌리면 되지만 그때는 뛰어다녔거든. 그렇죠? 자, 아무튼 세종 때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세계 지도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건 태종이죠. 자, 각지의 농법을 작물별로 정리한 농사직설이 세종 때 농업대 백과사전 2번이 정답.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 신제는 정조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9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 능력이 좋은 사람 뽑아서 내가 재교육을 시키고 소정의 시험을 40살이 되면 보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고관으로 임명했던 정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 누구 때요? 광해군 그렇죠? 허준.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 승남은 성종 때 인문 지리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세종 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송파장에 왔으니 선대놀이나 보고 가자. 송파장에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이에요. 시장. 그렇죠? 사람들도 많고 상평통보도 두둑히 생겼다. 그러니까 돈이 전국적으로 돌고 있고 쌀 팔고 고추 담배 사러 왔는데 이거 뭐예요? 상품 작물. 자, 이건 뭐 대놓고 얘기해 준 거죠. 조선 후기. 1번 병란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나라의 상인은 고려시대 국제무역한 병란도 호랑이를 소재로 민화를 그리는 화가 이것이 조선 후기. 근데 틀린 것이니까 고려시대니까 1번은 정답은 찾았고 2번이 이제 조선 후기고요. 그렇죠?
광산 노동자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덕대가 출연한 것도 조선 후기. 여러 장실을 돌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조선 후기. 저작거리의 영웅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전기수는 누구예요? 소설책을 막 읽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2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24번.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왕. 조상과 어진으로 만나는 조선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익숙하다. 초상화만 봐도 익숙하다라는 거죠. 자, 왼편은 연인군 시절의 20대의 초상화. 젊을 때. 오른편 50대의 어진입니다. 자, 그는 즉위 후 탕평교서를 반포하고 탕평비를 건립했고요. 준천사를 신설해서 홍수에 대비했고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 와, 지금 힌트가 몇 개요?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나 줬어요. 그렇죠? 그림까지 6개. 영조지요. 자,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회통은 고종땡 흥선대원군. 왕권 영조 때는 속대전이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친위부대인 장영영은 정조 때.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 명을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킨 것은 순조 때. 어영청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벌을 추진하였다. 요 문구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데, 자, 이 문구는 효종 때 요렇게 이제 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왕 효종을 찾아라라고 할 때 이 문구를 냅니다. 자, 균역법을 시행해서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은 영조 때예요. 그래서 당시에 군포가 2필로 되어 있었던 걸 1필로 감해줬죠. 그래서 대표적인 균역법.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5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25번 각 관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모르겠다. 그렇죠? 체험활동 소감문 이게 뭐지? 뭐 게임 같기도 하고. 지난 토요일 승경도 놀이구나.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아마 20회 이전에 출제가 됐었던 승경도 문제예요. 야, 진짜 오랜만에 출제했네. 이 승경도 놀이는 뭐 막 주사위 던져가지고 막 말 이렇게 가가지고 뭐 뭡니까? 관직이 올라가는, 그렇죠? 관직이 올라가는 그런 놀이예요. 승경도는 조선시대 관직 이름을 적은 놀이판입니다. 윷을 던져서 말을 옮기는데 승진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파직이 된다. 그래서 사약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임마다 사약 먹고 이제 해야 돼. 자, 놀이 규칙에 은대법이 있는데 무엇을 가를 총괄하는 도승지. 자리에 도착한 사람은 당 하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던진 윷의 결과값을 이용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은대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가를 뜻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승정원이에요. 그래서 승정원의 그 왕의 비서기구의 최고 장관이죠. 어떻게 보면 도승지. 자, 1번 수도행정과 치안을 맡아본 수도가 당시 한성이잖아요. 그래서 한성부. 재상들의 합의하에서 국정을 총괄했던 의정부. 반역죄, 관상죄를 강상죄를 범한 중죄를 다스렸다. 그래서 중죄는 왕이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금부예요. 그래서 강상죄는 이제 하극상이죠. 하극상.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승정원. 4번이 있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던 건 변방을 방비해라라고 했던 비변사.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5번, 그래서 26번은 조금 쉬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는데 제가 이제 강의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회차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3번, 4번, 5번이 헷갈렸던 문제, 그리고 정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 정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답이 이제 보였던 문제, 그리고 역대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던 선택지, 요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한국사 시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 왜냐면 돌려내기니까 돌려내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1 번부터 25 번까지 풀어 왔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26 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니다.